자, 이제 우리 6번으로 이제 가야 될 텐데요. 6번으로 가기 위해서 5번에서 내용이 이겁니다. 분명히 4만 개로 이렇게 규제해 버렸더니 아까 가격이 2만 원이 됐지 않습니까? 따라서 균형보다 양은 많은데 가격이 떨어졌어요. 일방적으로 누구만 좋습니까? 소비자만. 일방적으로 누구만 나빠요? 생산자만. 이래서 6번은 뭐냐? 안 되겠다. 생산자도 좀 뭐하자. 도와주자. 그래서 뭐와 뭐를 함께 규제합니까? 가격과 수량을 함께 규제하는 것 또한 뭐 해보자?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뭐가 주어져 있습니까? 수량이 얼마래요? 수량이 4만 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굳이 여기서 가격 따질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규제했잖아요. 얼마예요? 3만 원에. 그죠? 그럼 요거 보고 뭐 하는 겁니까? 잉여를 따지는 겁니다. 어렵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연구에서 한번 머리를 막 써보면서 그래서 깨져야 이게 잘 깨되지 제가 일방적으로 답을 내주면 또 모르게 됩니다. 한번 시도해보세요. 소비자잉여. 정석에 준해서 하시면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정석 뭡니까? 정석. 제가 힌트만 드릴게요. 무슨 양이요? 거래량. 됐죠? 그럼 최대 지불의사 금액은 뭘까요? 무슨 곡선과 만나는 면적입니까? 수요곡선. 이거 수요곡선. 됐죠? 됐죠? 자, 이거와 뭘 뺍니까? 실제 받은 금액. 얼마 가격으로 받았습니까? 3만 원. 돼요. 해보십시오. 자꾸 해보셔야 늘어요. 경제는 한번 꿰뚫으면 쉬워지기 때문에 꿰뚫은 게 어려운 것이지 해보면 괜찮습니다. 이게. 또 하셔야 되고.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렵습니다. 자, 우리 힌트 한번 볼까요? 결국 규제했더니 잉여가 뭐하고 있습니까? 늘었습니까? 균형보다 줄었습니까? 줄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제하면 뭐라는 증명은 또 역시 맞습니까? 사회적인 뭐 하더라? 줄더라. 이건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풀 수 있는 거죠. 그냥. 그 규제가 어떤 규제가 됐든 규제하면 줍니다. 연구해보세요. 생각해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제가 출제자라면 이런 거 내고 싶어요. 좋습니다. 이런 문제. 근데 제가 아는 한은 기출문제 중에 이런 문제 한 번도 없었어요. 왜 안 내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출제자님들이 타성을 젖어서 이렇게 냈던 문제를 많이 내는 게 많아서 그런지 별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없죠. 근데 사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충분히. 연구해 보시고 들으셔야 돼요. 연구해 보시고 절대 고민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석에 준하면 절대 이거 풀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정석대로만. 생산자잉여 잠시 보류하시고 소비자잉여만 고민해 보세요. 소비자잉여만. 우리 인강 들어보신 분들도 한번 해보시고 답을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우리 소비자잉여는 최대 지불의사 금액에서 실제 받은 금액을 뺐었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 요 거래량에 대해서 최대 지불의사 금액이 뭡니까? 뭐와 이루는 면적이에요? 수요곡선과 이루는 면적이죠. 그죠? 잘 보십시오. 다 포함되죠? 자,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게 있습니다. 요거니까 여기만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는 포함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맞죠? 됐죠? 그런데 실제 지불한 금액은 뭡니까? 이 거래량에 대해서 3만 원이잖아요. 그러니 이 면적을 지불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러면 얘는 어때요? 얘는요? 지불할 수 있는데 뭐 한 겁니까? 지불 안 했죠. 그런 잉여입니까? 아닙니까? 잉여 플러스죠. 얘는요. 안 내고 싶은데 뭐 한 겁니까? 낸 거잖아요. 얘는 뭐겠습니까? 마이너스. 그죠? 자, 그러면 그냥 딱 보면 직관적으로 이거와 이 면적이 뭐 하겠습니까? 같죠. 그죠? 뭐 수리적 증명자 안 하더라도 정확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1억, 2억, 3억, .5, .5, 4억, 4.5. 이거 얼마입니까? .5 빼면 얼마입니까?
그죠? 되십니까? 맞들이면 쉬워요, 사실. 정석 때리만 하시면 쉽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절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하려면 완벽하게 체계를 다 세워드리고 싶은 게 제 생각이에요. 가지수를 모두 망라해서. 그래야 제 실력이 되죠. 본인 실력들이. 자, 생산자잉 한번 따져볼게요. 이 어떻습니까? 거래량. 됐죠? 가격. 됐습니다. 자, 생산자잉 따져볼게요. 역시 얼마입니까? 거래량 주어져 있죠. 그죠? 자, 우리 이거 어떻게 구했습니까? 실제 받은 거에서 최소 요구 금액을 뺐죠. 그죠? 우리 실제 받은 것부터 해봅시다. 실제 얼마 받았어요? 4만 개에 3만 원이니까. 이면적 받은 거 아닙니까? 명백히. 이거 다 받았죠. 이거. 그죠? 맞죠? 근데 얼마 요구했으면 최소? 공급 곡선과 만나는 이거를 요구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맞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는 요구 안 했는데 받았어요. 뭡니까? 플러스. 얘는요. 요 상막. 요 면적은요. 요구했는데 못 받았죠. 마이너스. 결국 4.5, 0.5 빼니까 얼마입니까? 4.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이 왜 이런 일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아까 누가 일방적으로 불리합니까? 생산자가. 가격을 좀 이렇게 해주니까 어떻습니까? 둘 다 똑같아졌죠. 오히려 이 문제가 좋은 문제예요. 6번 문제가 사실. 그래서 사회적 이익은 얼마가 나오더라? 8억이 나오더라. 결국 결론이 뭡니까? 규제하니까 사회적 이익은 뭐 되더라? 줄더라.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6번 문제까지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7, 8, 90을 하고 역시 또 질문 받고 마지막 이제 11번부터 15까지 갈 텐데 보세요. 머릿속에 이게 잡히시면 돼요. 다 까먹어도 좋습니다. 규제하니까 사회적 잉여는 뭐 하더라? 늘더라 줄더라? 줄더라. 망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다 됐는데 뭐가 헷갈렸냐면 5번, 6번에서 분명히 원래대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약간 이상하게 졌어요. 가령 지금처럼 6번처럼 이렇게 수량도 규제하고 심지어 가격까지 규제해버렸어요. 이랬을 때 과연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석에 준해서 하면 된다는 겁니다. 정석에. 정석이 뭡니까? 최대 지불에서 뭘 빼요? 실제. 실제에서 최소. 그죠? How much를 떠올리시면 18억 낼 수 있는데 11억 냈습니다. 5천 요구했는데 11억 벌었어요. 이걸 염두에 두시면 우리 전자의 경우입니다. 자, 먼저 이 거래량에 대해서 수요 곡선과 만나는 이면적이 뭐다? 최대 지불의사 금액. 낼 수 있다까지 거. 난 낸다. 근데 실제 얼마를 냈습니까? 이면적을 냈기 때문에. 그죠? 결국 이거는 낼 수 있는데 안 냈으니까 플러스. 맞죠? 얘는요. 이게 중요하죠. 뭡니까? 나 이거 안 내려고 했는데 낸 거잖아요. 뭡니까? 마이너스. 두 개의 합은 결국 얼마 나온다? 4. 요게 핵심이죠. 요게. 그러니까 요거를 연습 많이 해보시면 돼요. 요거 하나 하시면 생산자잉여도 되게 쉽게 똑같은 그 형태이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제가 끝날 때 그냥 한번 우리 촬영 끝나고 난 다음에 6번 문제는 한 번 더 제가 그러고 싶어요. 솔직히 여기 앞에 앉아 있다가 문제 낸 다음에 이 문제 말고 다른 걸로 형태를 내서 한번 이렇게 체크하셔서 확인하고 이제 내보냈으면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은데 그래야 늘긴 늘죠,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는 이제 뭐 여러분들 일정이 있으실 테니까 제가 이제 뭐 강요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여기까지가 1라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6번까지가 원래는요. 되세요? 자, 어느 정도는 좀 감이 오시겠습니까? 6번까지 되시죠? 6번은 또 동그라미 해두시고 5번, 6번 동그라미입니다. 5번, 6번 반복하셔야 돼요. 5번, 6번 됐죠? 자, 이제 그 다음을 넘어가겠습니다. 6번까지는 어떤 얘기냐? 폐쇄 경제를 전제로 한 이야기입니다. 무역 안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균형과 규제를 따졌을 때 누가 사회적 잉여가 크다? 균형이. 되죠? 그럼 이제 우리 7번부터는 이런 마인드를 써드릴게요. 여기 이제 뭐가 있습니까? 개방과 규제란 말이 있는데 개방의 동그라미, 개방의 동그라미 하시고요. 개방.
자, 이제 우리 요 얘기를 이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균형 때와 개방 때. 이게 뭐냐면요. 이 균형은 폐쇄 경제 균형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규제도 얘기할게요. 여기까지는 어떤 때 얘기한 거라고요? 폐쇄 경제. 자, 이 두 개 중에 누가 사회적 잉여 큽니까? 균형이 크죠? 근데 개방을 내버리게 되면 사회적이 어떻게 됩니까? 이쪽이 커집니다. 그걸 왜 그럴까요? 이걸 이런 마인드로 하시면 경제가 재밌습니다. 자, 여러분들 균형이라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정부 개입 없이 니네 알아서 하라. 그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이거와 이걸 비교해보면 누가 더 큰 자유경제입니까? 얘입니까? 얘입니까? 얘죠. 다른 나라 다 밑장 풀어버린 거니까. 그러니 얘가 더욱더 뭐 한 겁니까? 자유를 누린 겁니다.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중요한 마인드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뭘 잡아야 됩니까? 이럴 때 잉여가 어떻게 되는지. 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늘었습니까? 좀 줄었습니까? 늘고 있죠. 요거 잡는 겁니다. 되게 쉬워요, 사실은요. 나중에 7급에서 아주 어려운 게 나옵니다. 뭐 소국 경제, 대국 경제 그래서 막 짜증나는 말들이 나와요. 관세 부과 효과 나올 때. 근데 중요한 힌트거리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기본 과정을 튼튼히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쓸데없는 양을 많이 늘려요, 이렇게. 그래서 뭐 힘들죠. 재미도 없고. 근데 실제 뚜껑 열어보면요.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출제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어려운 부분은 저한테 맡기시면 돼요. 제가 작전 짜드리고 그것만 하시면 되는데 왜 쓸데없이 늘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뭐가 틀린 줄 아십니까? 기본 틀려요. 기본을. 그러니까 기본은 튼튼히 하셔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기본이 튼튼해야 됩니다. 내가 많이 한다? 절대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아요. 아는 다리도 뭐라고 했습니까? 돌다리도 두들겨야 되듯이 아는 것도 확실히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실수합니다. 복잡한 내용 잘 찍으면 되잖아요. 편하게. 시간 세이버 딴 거 부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복잡한 문제를 막 잡으려다가 그걸 설사 맞히더라도 시간 뺏기고 그래서 쉬운 문제 틀려버리면 떨어지긴 매한가지예요, 사실. 전략상. 오히려 확실하게 맞히고 모르는 거 저한테 맡기신 다음에 제가 띄워드린 다음에 그렇게 찍으시면 또 편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훨씬. 그거 떨어지더라도 그것만 다시 공부하면 되잖아요. 처음 공부할 때. 근데 괜히 늘리면 나중에 하기 싫어져요. 그리고 기본 물으면 정말 모릅니다, 여러분들. 기본이 약해요. 기본이 튼튼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 개념이 지금 개방으로 넘어가는 7번부터의 마인드가 되는 겁니다. 자,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냐면 2만 원의 무관세 개방이다. 잠시 이건 보류야. 위는 보류하세요. 위는. 잠시 요거 얘기할게요. 뭔 소리냐? 똑같은 재와 X재가 있는데 개방화 세계화 시대에 다른 나라 가봤더니 똑같은 품질인데 여기는 젠장 2만 원이에요. 우리는 얼마인데? 3만 원인데 열받죠. 그래서 뭐 한 겁니까? 야, 뭐 해라. 개방해라. 그래서 드디어 2만 원에 뭐 한 겁니까? 개방을 했다. 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이때 중요한 단서가 붙어요. 잘 들어보세요. 개방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2만 원의 가격이 되게 되면 근데 우리 2만 원의 가격은 아까 2번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이거 있었지 않았나요? 그죠? 그럼 이거와의 차이점을 보라는 겁니다. 차이점을. 이거의 얘기는 뭐 여러분들이 모른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제가 최고 가격자를 말을 안 하고 있지만 너무 비싸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뭐 한 겁니까? 낮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최고 가격자를 설정한 건데 그런 용어를 빼겠습니다. 그럼 2만 원에 정부가 규제하는 경우랑 그냥 관세 없이 개방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걸 보는 겁니다. 뭐가 더 사회적 잉여를 증가시키냐? 그 얘기예요, 사실 이게. 규제냐, 개방이냐, 그 뜻입니다. 자, 그런데 개방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보십시오. 2만 원에 개방을 했어요. 뭔 소리냐? 그러면 항상 말씀드렸었죠? 사회적 잉여, 지웠네요. 사회적 잉여는 뭐와 뭘 잡아야 된다고? 가격과 거래량이요. 가격은 주어졌잖아요. 뭐 잡아야 됩니까? 거래량.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하는 게 그 뜻입니다. 자, 거래량 어떻게 보나요? 거래량. 자, 2만 원에 수요량은 얼마입니까? 수요량은 4만 개 아닙니까? 2만 원에 국내 생산업자의 공급량은요? 얼마예요? 2만 개죠. 따라서 국내 거래량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공급자인 거래량은 2만 개죠. 이렇게 하면 이거와 다를 게 없어요. 그죠? 근데 이걸 뭐라 부릅니까? 이거를 요구는 많이 했는데 공급을 덜 했어요. 초과 뭐라 합니까? 수요라고 하죠. 요거만큼을 우리가 초과 수요라고 합니다. 그런데 얘와 이거의 차이점이 있어요. 얘는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얼마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2만 개에서. 그런데
요거만큼을 어디서 수입한다는 겁니까? 외국에서.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국내 소비자는 이거만큼을 수입으로 대체하는 거니까 국내 소비자의 거래량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4만 개죠. 그죠? 이게 짱입니다. 이게 국내 뭐의 소비자의 거래량이 됩니다. 되십니까? 자, 이러면 우리 소비자량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정석에 충실하다고 한다면 거래량에 대해서 이만큼을 낼 수 있는데 이거를 냈으니 이면적이 뭐가 될까요? 소비자잉여. 얼마예요? 4, 16. 반띵 얼마입니까? 8억. 그죠? 여기서 생산자 잉여가 또 헷갈려요. 중요한 것은 이 생산자는 국내 생산업자입니까? 외국입니까? 국내 생산업자예요. 국내 생산업자의 거래량이 얼마입니까? 2만 개죠. 그죠? 틀려요. 여기가 국내 생산업자의 거래량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래량에 대해서 이거 요구했는데 얼마 받은 겁니까? 이거 받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 이게 뭐가 들어갔습니까? 생산자 잉여가 되겠죠. 얼마요? 2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얼마 나옵니까? 10억이 되겠죠. 우리 답지 한번 보세요. 답지 한번 넘겨보시게 되면 그림이 지금처럼 이 거래량이 두 개 나와 있지 않나요? 이해되세요? 그죠? 요거를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소비자는 이거만큼 거래하지만 국내 생산업자는 거래량 이거밖에 안 돼요. 차이는 누굽니까? 수입량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사회적 잉여는 뭐하고 있습니까? 개방경제보다, 폐쇄경제보다 증가하고 있죠. 되십니까? 요거 별거 아닙니다. 진짜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느낌이 자꾸 살리셔야 돼요. 한 번 더 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집중해서. 요거 살리시면 뒤에 되게 쉬워져요. 요거 되셔야 9번, 10번을 스스로 풀기 유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분들이 아까 5, 6이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다 90입니다. 90. 다 90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90을 스스로 풀게 하기 위해선 지금 뭐가 교두보냐면 7이 교두보라는 얘기죠. 8은 그냥 수입분지이니까 의미 없고요. 그래서 90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7을 교두보로 잡아야 됩니다. 다시 합니다. 자, 가격을 얼마로 규제한 겁니까? 얼마로 개방한 겁니까? 2만 원에 개방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다른 나라 갔더니 얼마더라? 똑같은 품질인데 2만 원이더라. 빗장 풀자 그 뜻입니다. 이거와는 틀려요. 자, 이거는 이 가격으로 규제함으로써 거래량이 오로지 소비자든 생산자든 얼마였었습니까? 2만 개였었죠? 그런데 개방을 하게 되면 분명히 이만큼의 수요량이지만 이만큼의 국내 생산량이라서 얘는 뭐가 됩니까? 초과 수요가 됐는데 이거를 뭐로 대체한다는 겁니까? 수입으로. 따라서 이만큼을 더해서 4만 개가 소비자 입장에서의 거래량이 되니까 이게 거래량이 되더라. 그죠? 그래서 이 면적을 최대 지불할 용의가 있었는데 얘만 내고 있으니 얘가 뭐가 되더라? 소비자잉여. 그 다음 생산자잉여는 여기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국내 생산업자는 거래를 2만 개께 못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끊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거 요구했는데 이거 받았으니까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생산자 잉여가 된다는 거죠. 되세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몇 개 그려놨습니까? 2개 그려두게 된 거죠. 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제 뭘 알 수 있어요? 이런 정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규제와 똑같은 가격이지만 규제와 개방 중에 결국 뭐가 순수 경제학적 입장에서 맞다? 규제입니까? 개방입니까? 개방이다. 그 뜻입니다. 물론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근데 함부로 얘기할 수 없고 오로지 이거의 논리는 뭐로만 본다고? 순수 경제학적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되시죠? 자, 그러면 8번은 뭐냐? 그냥 쉬어가자는 취지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 1번과 똑같아요. 8번은 뭐냐? 타이틀이 뭡니까? 1번의 타이틀이? 8번의 타이틀이 수익금지. 그냥 뭐 하겠다? 폐쇄 경제하겠다. 폐쇄 경제 아래서에서 균형을 얘기한 거니까 그대로 얼마겠습니까? 4.5, 4.9억이겠죠. 그죠? 한번 쉬어가는 겁니다. 의미 없어요. 자, 이제 문제가 9번, 10번이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한 겁니다. 자, 9번, 10번에 별표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사실 9번, 10번을
응용을 되게 많이 합니다. 16번, 20번에선 9번, 10번 쪽 응용을 많이 하고 이 문제가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요거를 이제 준비한 건데 역시 9번, 10번을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 다 9번, 10번입니다. 대부분 다. 앞에 5, 6하고 90입니다. 오히려 재미난 사실은 뒤쪽 11 이후보다 오히려 앞쪽을 이 9번, 10번을 많이 질문했어요. 오히려. 자 9번, 10번 갑니다. 우리 9번은 좀 전에 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7번과 단지 얼마에 개방하겠다는 겁니까? 1만 원에. 되시죠? 똑같아요. 해보세요. 9번 해보십시오. 7번과 똑같습니다. 7번에 2만 원이 얼마로 바뀌었을 뿐입니까? 1만 원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왜 바꿨느냐? 10번 문제 때문에 제가 극단의 가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9번, 10번을 스스로 하게끔 제가 유도하는 것이 오늘 과제라서 분명히 거래량이 몇 개 나오겠습니까?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두 개입니다. 그것만 잡으시면 뭐 진짜 어렵지 않아요. 단지 수치가 약간 야 이거 말도 안 돼 뭐 이런 수치가 나오다 보면 당황을 할 뿐이지 뭐 계산상에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9번 한 이유는 10번 때문에 한 겁니다. 10번 때문에. 자, 해봄식 하시겠습니까? 뒤에 답지 보지 마시고요. 일단 자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얼마의 가격이라고요? 1만 원. 상식적 선에서 말도 안 되죠. 균형 가격 3만 원인데 1만 원 말도 안 되는 건데 왜 했느냐? 계산도 편하고 그 다음에 10번에 넘어가기 위해서 한 거니까 일단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이해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우선 국내 소비자 거래량을 따져볼게요. 분명히 이만큼의 뭡니까? 수요량이지만 국내 생산량 공급량은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이 차이만큼은 초과 공급이죠. 그럼 발문의 시험 문제 발문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초과 수요는 무한대로 1만 원에 뭐 할 수 있다? 수입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수입량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국내 소비자들은 얼마를 소비할 수 있습니까? 수요할 수 있습니까? 거래할 수 있습니까? 5만 개. 게임 끝이죠 뭐. 자 어떻습니까? 이만큼 거래량이 돼서 이만큼을 낼 용이 있는데 이걸 낸 거니까 이면적이 뭐가 되는 거예요? 소비자 잉여. 여기 얼마입니까? 5. 여기 얼마입니까? 5. 5, 25. 반띵 12.5. 그죠? 되시죠? 자 그런데 생산자 잉여는요? 생산자 잉여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이 가격에선 요거밖에 거래가 안 되잖아요. 생산량 이거밖에 공부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을 요구했는데 이걸 받았으니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생산자 잉여 얼마입니까? 0.5 되세요? 합치니까 사회적 잉여는 얼마 나옵니까? 13억이 나왔죠. 됐죠? 근데 여기서 너무 열받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싸게 개방하니까 전체 잉여는 증가했지만 보다시피 누가 정말 희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개방 전에 4.5에 비해서 이건 너무 희생 많이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일부러 제가 이렇게 극단을 만든 거지만 자 이제 누구를 보호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생산자를. 그래서 수입품에 대해서 뭘 매깁니까? 세금. 이걸 뭐라 부릅니까? 관세라고 하죠. 그래서 관세를 1만 원만큼 부과시킨 것이 몇 번 문제가 된다고요? 10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를 매기게 되게 되면 수입품의 가격은 관세 포함해서 얼마가 되는 겁니까? 2만 원이 되게 됩니다. 되십니까? 그럼 이제 문제는 관세를 원래 가격은 1만 원인데 관세를 1만 원 부과해서 관세 포함 수입 국내 가격 얼마 됐다고요? 2만 원이. 그랬을 때 잉여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 별표를 있는 대로 하십시오. 제일 많이 나옵니다. 10번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16번, 20번에서 막 반전도 있습니다. 이게 반전도 있는데 일단은 단순 모형으로 합니다. 이제 소국 경제라는 것도 있고 뭐 대국 경제 있는데 지금 이마당에 그런 말 하면 여러분 막 멘붕되기 때문에 그런 말 안 쓸게 제가 본 수업할 때만 말씀드릴 것이고 지금 할 땐 단순하게만 하겠습니다. 자, 일단 9번에서 10번으로 넘어온 이유가 뭐라고요? 이렇게 했더니 누가 일방적으로 좀 손해다? 생산자가. 좀 보호하자. 그래서 뭘 매깁니까? 세금을. 그걸 뭐라 부른다? 관세. 그래서 관세를 1만 원에 부과해서 실제 수입 가격이 얼마 된 겁니까? 2만 원에. 이 대목에서 우리 진짜 7급은 좀 나눠져요. 이제 소경제, 대국경제 나눠지는데 이건 나중 문제고 그냥 가장 단순한 모형으로 편하게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과연 관세 부과 전에는 얼마였었습니까? 1만 원이었는데 이거에 비해서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생산자잉여, 소비자잉여, 그리고 사회적 잉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뭐 하자는 겁니까? 보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직관력이에요. 자, 관세 부과 전에 얼마였습니까? 1만 원이죠. 관세 부과해서 2만 원이 됐어요. 자, 소비자 잉여 어떨까요? 직관력 어떻습니까? 비싸졌으니까 어떻습니까? 늘까요? 줄까요? 줄어요. 아까 13억에서 그죠? 그럼 생산자 잉여는요? 뭐 할까요? 높여줬으니까 뭐 할까요? 늘어요. 맞죠? 그럼 이거는 직관력을 잡을 수 있는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뭐예요? 사회적 잉여. 늘까요? 줄까요? 이때 중요한 거 있습니다. 관세도 세금의 일종이잖아요. 정부 뭡니까? 규제죠. 그럼 규제자에 비해서 뭐 할까요? 잉여가, 사회적 잉여가 늘까요? 줄까요? 줍니다. 근데 문제가 얼마나 주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관건이. 다시 한번요. 지금 여기 10번의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해서 아까와 비교 한번 해볼게요. 소비자 잉여 12.5. 근데 관세를 부과했더니 얼마로 줄었습니까? 소비자 잉여가 8억으로 줄었습니다. 좀 전에 생산자 잉여 얼마였습니까? 0.5인데 관세 부과했더니 얼마 늘었습니까? 2억으로 늘었어요. 그러면 자 봅시다. 이거 합치면 얼마입니까? 사회적 잉여 13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 합치면 얼마예요? 사회적 잉여 10억이죠. 그러면 사회적 잉여 얼마가 줄었다고 해야 됩니까? 3억이 줄었다고 해야 되죠. 답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적 잉여 손실이 얼마가 나왔어요? 1억. 제 실수인가요?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지금 빠졌냐면 왜 이게 1억만 주냐 이거예요. 그죠? 이게 관건입니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게. 다시 한번요. 여기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9번과 10번에 맞물리는 문제에서 명심하실 것은 왜 관세를 부과했느냐. 자, 이유 되셨죠?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산자. 두 번째, 관세를 부과했다면 우리 직관력에 의해서 생산자 잉여 분명히 뭐 하겠습니까? 이게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늘겠죠? 소비자 잉여는 줍니다. 그런데 사회적 잉여는 관세도 세금이니까 주는 건데 그 이런 수리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가 13억이었고 여기가 10억이면 얼마 줄었다고 해야 됩니까? 3억 줄었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만 줄었대요? 1억만. 여기 나옵니다. 왜? 이건 모르겠어요. 왜 이게 1억만 줄었다고 하는 것인지. 분명히 여기 13, 여기는 얼마 나옵니까? 10이 나오니까 얼마 줄었다고 해야 됩니까? 3억 줄었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답이 1억이에요. 이게 왜 그런지. 이게 출제 포인트입니다. 이게 출제 포인트예요. 이걸 공부하자가 10번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직관력에 의해서 어쨌든 관세 부과하면 사회적 잉여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한다. 됐죠? 근데 감소까지 됐는데 아니 도대체 왜 3억 준 게 아니라 왜 1억만 줄었는지 이거를 그림으로 표시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관건입니다.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지금 한번 해요. 한번 텀 드리고 또 쉴 겁니다. 왜? 고민 좀 해보셔야 돼 이거 사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한 번 더 해드리고 나머지 11, 15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원래 계획보다 한 30분 정도 추가 좀 하겠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왜 그런지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먼저 이 밑에 걸 아까 했으니까 위 걸 해볼게요. 이렇게 됐었을 때 소비자 잉여 얼마 됩니까? 소비자 잉여. 자, 이렇게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만큼을 원하는데 국내 생산업자는 이것만 생산하니까 이거를 뭐로 대체합니까? 수입으로 대체하죠. 어쨌든 국내 소비자는 이만큼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소비할 수 있죠. 그러니 이 거래량에 대해서 이만큼을 최대 지불할 수 있는데 이걸 지불했으니 얘가 뭐가 됩니까? 소비자 잉여되죠. 그죠? 따라서 얼마 나와요? 4와 4, 4, 4, 16. 반띵 얼마입니까? 8억. 됐죠? 자, 그 다음에 생산자 잉여 어떻습니까? 지금 요거와 이 공급 만난 여기니까 요만큼이 거래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요구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받았으니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생산자 잉여. 얼마예요? 1.5점. 얼마입니까? 2억. 됐죠? 여기까지 깔끔해요. 자, 그럼 이제 문제점이 제가 그림을 이거로 그렇게 잘 쫓아오셔야 됩니다. 아까 1만 원일 때 소비자 잉여 이거 아니었습니까? 여기. 맞죠? 생산자 잉여는 이거였습니다. 맞죠? 자, 지금 요렇게 됐었을 때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만이 소비자 잉여죠? 맞죠? 그러면 요 면적만큼은 소비자 잉여 뭐 한 겁니까? 감소한 거죠. 따라서 요 면적만큼은 지금 감소한 겁니다. 맞죠? 자, 제가 이걸로 할게요. A, B, C, D, E, F라고 표시할게요. 됐죠? 자, 그런데 생산자 잉여는 얼마나 늘었습니까? 이면적으로 A, B만큼 늘지 않았나요? 그럼 결과적으로 A, B, C, D, E, F가 줄었는데 소비자 잉여가 생산자 잉여는 A, B만큼 더 늘었으니 결과적으로 요 면적이 뭐 한 겁니까? 중과 아닙니까? 맞죠? 중과 액수 얼마인가요? 1억, 2억, 0.5, 3억. 정확히 맞잖아요. 3억 줄었죠.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얘 뭐냐고요? 얘. 이 면적. 여기 있는 D와 E. 뭐 해당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D와 E 뭘까요? 요만큼의 수입량 아닙니까? 그죠? 수입량에 대해서 이만큼은 뭡니까? 관세죠? 이게 뭐예요? 관세 총액입니다. 정부 재정 수입이죠. 그럼 잘 보세요. 3억 중에 2억을 누가 가져가요? 정부가. 그럼 묻겠습니다. 정부가 떡 바꿔 먹으려고 가져간 게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 누굴 위해 쓰겠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그 국민 중에 뭐 아니 뭡니까? 소비자 아니면 생산자겠죠. 그러니 2억은 진짜 날아간 게 아니라 뭐로 바뀌었을 뿐입니까? 세금으로 바뀌었을 뿐인 거죠. 순수하게 뭐만 감소한 겁니까? 요 C와 F만 감소한 거죠. 0.5니까 얼마만 감소한 겁니까? 1억만 감소한 겁니다. 자, 그냥 봐도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오겠죠. 제일 잘 나옵니다. 제일. 그러니까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가 뭐냐면 세금을 무관세에 비해서 매겼었을 때 분명히 사회적 영향은 뭐한다? 줄지요. 세금 규제니까. 또 얼마나 주느냐에 있어서 소비자 잉여 8억이고 생산자 잉여 2면 10이니까 막바로 얼마 줄었다? 3억 줄었다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3억 중에 2억은 뭐로 바뀌었습니까? 세금으로. 나중에 이 세금이 누굴 위해 쓸까요? 국민을 위해서. 따라서 이건 준 게 아니죠. 전환됐을 뿐인 거죠. 따라서 좌우 사이드에 있는 것만 뭐 한 겁니까? 감소분입니다. 자, 근데 나중에 정말 공부하면요. 이 감소분이 왜 생겼는지를 한 방에 날릴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지금 얘기 안 할게요. 나중에 공부해보면 그래서 이 CF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알게 되는데 지금 그런 얘기는 안 하겠고 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되시겠습니까? 좀 어렵죠. 하지만 제가 끊고 5분 쉬었다 돌아올 때 5분만 쉬겠습니다. 돌아올 때 한 번 더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거 되시면 11, 12, 13, 14, 15도 되게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90번에 10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일단 고민해 보시고 잠시 5분만 쉬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어가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